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아이의 활동을 잘 자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죠. 잠을 잘 자고 난 아이들은 스스로 잘 먹을 때까지 먹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시죠? 누구나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또 한 가지 반대로는 누구나 싫어하는 음식거리가 있죠.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죠? 싫어하는 음식거리가 있죠. 아이들은 그게 더 심해지는 시기가 이 0에서 6세 시기입니다. 자, 먹는 것. 아까처럼, 수면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인간의 활동 자체는 이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바람개비를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먹는 것, 잠자는 것, 어떤 활동을 여기다 대입시켜 보면, 우리 아이는 현재 어디가 조금 약점이구나, 아니면 어디가 강점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먹는 것에 관련된 신체 구조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먹기 위한 감각은 어느 정도 편향이 돼 있는가, 그다음 환경은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환경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먹을 때 함께 먹는 사람과는 즐거운가, 그죠? 밥을 같이 먹을 때 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먹는 공간 자체가 일정한가, 아니면 먹을 때 먹는 식탁 자체가 영향을 받는가, 또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 접시가 달라지면 먹는 식욕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의 종류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먹는 시간이 일정한가, 그 다음에 먹는 속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먹기나 식사나 간식을 할 때의 어떤 자기 경험이나 습관은 어떠한지, 그리고 먹는다라는 활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먹기에 고려할 내용들이 나뉘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기를 하기 이전 단계는 씹고 삼키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 그 다음에 생리적 기능이 있습니다.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부터 해야 될까요? 입을 벌려야 되겠죠. 그죠? 입을 벌려서 음식이 들어갈 때 아이들은 처음부터 자기 음식을 자기 입으로 넣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넣어주잖아요. 넣어주고 나서 아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건 벌리고 나면 닫죠. 입을 다물고 나면 삼키는 것, 그 다음 단계는 씹는 것을 해요. 그래서 입 안에서 음식을 씹는 것을 구강 단계라고 하고, 씹으면서 음식을 조그만 덩어리로 뭉칩니다. 그래서 구강 단계를 잘 지나고 나면 구강을 넘어서서 이쪽에 있는 인두와 후두, 인두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를 인두 단계에서 음식을 직접적으로 삼키는데 이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때에 이 후두 덮개가 잘 덮어졌기 때문에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 음식이 잘 전해지게끔 하는 것. 여기 이때 삼킨다라고 하는 기능이 일어나고요. 이때 잘못 일어나면 기능을 하게 되면 후두가 잘못 당겨서 닫혀서, 아니면 기침을 하거나 가래를 하거나 구역질을 해서 음식 덩어리가 기도로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씹고 삼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씹고 삼키는 것을 연습을 하면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기능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음식을 잘 씹고 잘 삼키고, 그리고 나면 이제 소화기관은 의지가 아니라 비의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소화기에 대한 부분을 또 아이를 많이 보셔야 되죠. 발달 지연이 있는 친구들은 내장기관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아과나 병원에서 소화기계 이상은 없는지 함께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자체는 입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위에서요, 음식이 가스가 올라와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나서도 역류하는 그 냄새 때문에 그 음식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씹고 삼키고 소화되는 기능,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아이와 함께 잘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적절하게 먹을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먹는 것은 방금 구강에서 씹기, 삼키기, 소화하기의 과정이 있고요. 그 부분은 속으로 들어간 부분이죠. 이제 밖에서 보이는 먹기는 제일 먼저 어른의 도움으로 어떻게 하죠? 삼키는 걸 하죠. 빨기 삼키기예요. 빨기 삼키기. 쭉쭉쭉 빨고 꼴깍. 그리고 호흡하고. 이걸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영아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쭉 빨고 삼키고 호흡하고, 빨고 삼키고 호흡하고, 이것을 잘하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벌려서 스푼으로 만들어준 음식을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강기에서 인두로 삼키잖아요.
이게 잘못 고개가 젖혀지면 기도로 들어가기 쉬우니까 아이의 자세가 너무 젖혀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자기가 손을 잡고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먹는데 좀 더 참여하죠. 입이 참여했고 손이 참여했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입으로 직접 마시는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씹을 걸 가져가고 자기가 도구를 쓰고 도구를 다양하게 쓰는 방식으로 먹기의 발달이 일어납니다. 방금 봤던 내용을 다시 글로 써봤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단계는 신체적인 부분에 초점이 두어 있는데 이렇게 씹고 삼키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혼자서 신체적인 기능만으로 발달되지 않아요. 먹는 게 재밌고 옆에 형이 있으니까 하고 싶고 이런 방식으로 경험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래서 적절하게 함께 식사할 때는 앉아서 도구를 이걸 꼭 써야 된다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큰 수저를 쓰기 때문에 아기용 숟가락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다 큰 거 쓰는데 자기만 작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작은 걸 쓰니까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먹기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지만 사회적인 부분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보내려고 할 때 식사를 앉아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유치원 적응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 그럴까요? 그런 항목이 됩니다. 슬라이드가 조금 이제 밝은데요. 그러니까 먹는 것의 발달이 이런 단계로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읽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0에서 6개월에는 입으로 벌렸다가 오므렸다 하는 것이고 6개월 지나면 혼자 먹기가 조금씩 시작이 돼서 돌이 되면서 먹기 기술이 더 발달하는데 이 내용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 도표를 참고로 하시라고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만 3세 정도까지거든요. 손으로 가져가고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시작이 되더라도 한 돌 정도 지난 애들 숟가락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을 가지고 이걸 막 치면서 노는 거죠. 놀다가 이제 자기가 음식을 떴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과정을 무수히 거치면서 더 정교해지고 결국 자기 혼자 먹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많이 흘리고 먹는다는 거거든요. 많이 흘리고 많이 시도를 할수록 실수가 줄어드는 것이 발달이에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깔끔하신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집은 깨끗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지저분해지는 상황을 아이가 천천히 덜 지저분하게끔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까지 약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네, 그런 경험을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아이의 참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숟가락으로 먹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시간을 통해서 아이는 밥을 먹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 항목을 놔뒀는데 먹는 것 하나만 가지고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이가 잘 삼키기 위해서는 이 왼쪽은 주로 개인적인 요소들을 놔뒀어요. 입과 혀의 감각이 민감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이가 예민한가, 예민하지 않은가, 구역질을 하는가? 그래서 먹고 삼키기 위해서 구강 단계, 인두 단계, 식도 단계가 잘 돼 있는가라는 거고요. 이쪽은 뭐냐면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아이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구성을 잘 해놨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아이는 음식을 삼키려고 하는데 삼키는 기능만큼의 음식 농도를 제공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아이의 기능적인 부분, 이것에 해당할 만큼의 환경적 조정. 그럼 어른들이 할 일은 뭐겠어요? 이 오른쪽이라는 오른쪽입니다. 아이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환경적 조정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모님들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모니터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잘 삼키려고 할 때 농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물은 사례가 걸리기 가장 쉬운데 약간 끈끈한 거 있죠. 요플레 같은 것. 그런 건 삼키기가 더 좋거든요. 농도가 적절하고 고른 것부터 온도가 어때야 적절하게 미지근하거나 아이들은 조금 더 찬 걸 좋아하죠. 근데 뜨거운 거는 어른 입장에서 별로 안 뜨거운데 아이들은 더 뜨겁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것은 아이들이 다 입을 벌리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농도, 점도, 온도, 양, 그리고 음식의 종류가 흩어지기 좋은 것인가 아닌가, 딱딱한가. 그다음에 음식을 넣어주는 위치가 어떠한가. 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혹시 준비 활동 같은 것이 필요한 아이는 아닌가라는 겁니다. 사례가 많이 걸리는 아이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엄마랑 냥냥냥 이런 준비 활동을 하고 나서 먹으면 훨씬 더 먹는 게 안정적입니다. 씹고 삼키는 걸 돕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음식을 잡고 입으로 넣는 것도 있지만 포크를 쓰는 것, 젓가락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접시를 쓰는 것, 컵을 쓰는 것 굉장히 많죠. 그래서 쓰게 하는 것은 쓰는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히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많은 경우에 발달 도표를 몇 개월에 뭘 한다, 몇 개월에 뭘 한다 그러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여기가 난이도가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의 몇 살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만나는 지점을 여기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업치료사로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을 아니면 도구를 누구랑 할 때 더 잘하는구나. 그렇다면 선생님하고 됐다면 아니면 엄마랑 됐다면 이제 아빠랑 하는 것. 그다음에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하고 했다면 보조 선생님이랑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늘려간다든지 포크를 썼다면 그다음에 숟가락을 쓴다든지 대접 이렇게 보울이 있죠. 보울이 좀 더 먹기가 편하거든요. 보울에서 먹었다면 접시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발달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것인데 만 3세는 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해요. 감각 자체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생긴 만큼 싫어하는 것도 생기거든요. 근데 싫어했다가 다시 좋아하는 게 만 6세 정도가 되면 조금 더 나아져요. 그래서 다양하게 먹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만 3세경에 있다. 이것을 발달적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식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편식은 어느 정도인가. 이건 생물학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가 없는가. 영양에서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의 편식을 우선은 잘 알아놓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 먹는 방식을 조금씩 다양하게 하는 것이 먹는 종류의 내용을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을지 접시 같은 걸 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음식을 섞이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것을 부모님이 알았다 그러면 두 가지 음식을 섞어서 먹어라 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음식을 따로 먹는 것이 너에겐 좋겠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접시 자체가 구분되어 있는 그런 식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집에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어릴 때는 편식이 있는 시기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는 것도 습관이 중요하고 먹는 것도 습관이 중요하고. 그죠? 각자 먹는 스타일이 다 있으시죠. 그죠?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이제 단 것을 먹고 났을 때 그냥 꼭 짠 거를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더라 이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는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을 잘 이해하는 어른과는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부분이거든요. 사회적인 부분에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일관성과 관대함, 그러니까 엄격한데 관대한 그리고 학습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너무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외식 공간에서 식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육세 아동 발달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중 식사하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